네. 그러면 오늘은 두 명의 우리 베테랑 기자분들과 함께 핵심 이슈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기자부터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주호 기자는 오늘 뭐 준비하셨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네네. 지금 LCD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거의가 아니라 그쵸. 네. 거의 끝났죠. 거의 네. 끝났고 OLED가 이제 우리의 남은 네. 핵심 전력인 것 같은데 요 OLED 얘기입니까? 아니면 OLED 얘기고요. 그래서 네. 일단 애플이 이번에 이제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에게 독점적으로 네. 이제 패널을 납품하게 했으니 음. 결국 중국의 OLED 디스플레이 굴기는 일단 한 단계 우리가 따돌렸다. 그래요. 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놓을 수는 없는 상태.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애플 뭐 이 뉴스가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된 것 같진 않은데 애플이 주요 부품에 대해서 네. 한국의 부품사들 기술을 중국에 좀 줬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와서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확인은 좀 나중에.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서 결국은 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 1위를 하면서 그럼요. 우리나라 수출을 먹여 살렸던 네. 그런 그 품목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사실 이게 중국 때문에 좀 많이 망가졌었고 이게 그럼 OLED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앞서 그 염이사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애플이 팔려야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팔리는 거고 그러면 애플의 아이패드가 잘 팔리려면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이패드를 소비자들이 사야 할 만한 뭔가의 포인트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못 줬죠. 아이패드? 네. 왜 좋던데? 그래요? 그럼 사용자가 사실 이번에 안 그래도 저거 M4 칩에서 NPU의 범위를 굉장히 늘려놨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성능도 상당히 뭐 기존에 비해서 2배 가량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칩 좋은 건 알겠어요. 칩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아이패드로? 네. 아이패드는 이제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네. 유튜브 보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이제 우리가 갤럭시 24가 나왔을 때까지만 네. 하더라도 하더라도 뭐 서클 투 서치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 그 비행기에서 통역 기능, 우리 온 디바이스다. 네, 서버 네, 안 네. 갔다 와도 된다. 근데 이거 적어도 최소한 요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쓸만한 기능들이 소개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일단 그겁니다. 그래서 WWDC에서 이제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개가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아이패드를 살 만한 포인트를 주지 않으면 이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네.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줘야 된다. 근데 아이패드에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아이패드 프로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프로만 일단 고급형에는 좀 안 들어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OLED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 요즘에 BMW 7 시리즈 되게 많이 돌아다니죠. 인기 좀 엄청 많습니다. 물론 아직도 S 클래스가 더 많이 팔리긴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31인치 시어터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요 위에. 지금 뒷좌석이군요. 네, 뒷좌석에 31인치 시어터 스크린 들어가거든요. 저 창문 쪽에 저 주황색은 뭐예요? 뭐 스크린인가? 주황색은 그냥 조명이고, 그냥 조명. 그건 조명이고, 이게 이 시어터 스크린이 위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딱 이제 우리 사장님들, 회장님들 또 이게 보실 때 싹 내려오거든요. 요런 디스플레이들 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게 OLED예요? OLED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7 시리즈에 들어가냐?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저항이 만만치가 뭐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냥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OLED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차별화가 존재한다면 비용을 지불할 법도 한데 사실 우리가 프리미엄 LCD를 쓰는 거랑 OLED 쓰는 거랑 OLED 쓰는 거랑 눈으로 거의 구분 못하죠.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패드가
시작가는 150만 원과 200만 원이에요. 프로 기준으로. 근데 이걸 뭐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해갖고 그러니까 풀옵션으로 따져보면 44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에? 아닐걸? 진짜? 네.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네. 이게 2TB 넣고 뭐 메모리를. 유리 기판도 좀 다른 거 있어요. 그것까지 넣고 하면은 이게 최고 품질로 올라가게 되면 4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게? 네네, 이겁니다.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가격을 지불할 만큼 OLED가 무엇인가를 차별화점을 줄 수 있느냐? 없지. 그게 쉽지 않죠.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야, 저거는 진짜 누가 사는 거지? 그래도 살 사람들은 다 사긴 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뭐가 있었냐면 LG에서 그램폴드라고 해서 폴더블 OLED 노트북을 내놨었어요. 그것도 한 499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 폴더블 노트북은 딱 피면 진짜 전체가 태블릿 PC가 될 정도로 네. 노트북이 그냥 모든 게 다 OLED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키보드를 네. 붙이면 또 노트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거였었는데 이것도 거의 5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노트북을 일단 500만 원 주고 사는 것부터가 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트북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생각하세요? 노트북이요? 네. 저는 한 150까지 봅니다. 그쵸. 이게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럼 그걸 500만 원을 주고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LG 그램폴드도 그때 어떻게 출시를 했었냐면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어요. 500대 한정.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OLED를 비롯한 OLED뿐만 아닙니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많은 부품들, 좋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비자 저항을 아직 우리가 넘지 못한 상태예요.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440만 원짜리 분명히 이서비 산다고 저는 봅니다. 샀을 겁니다. 이미 한 2개 사서 하나는 뜯어보고 하나는 쓰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일단 아이패드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을 했으니까 기분은 좋긴 한데 애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의 멀티벤더를 놓는 것보다 중국의 OLED 기업인 그러니까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에 물량까지 납품을 받는 게 훨씬 더 애플 입장에서 유리하긴 합니다. 경쟁시키는 좋겠죠. 경쟁시키기도 좋고 협상력이 있으니까 좋고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좋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BOE가 못 들어왔다는 거는 기술력과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OLED는 다행히 아직 중국이 못 따라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BOE가 11조 4천억 원 규모의 8.5세대 OLED 라인 우리가 만들겠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작년 4월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리는 4.1조 원 해서 8세대 8세대 OLED 투자할 거야. 그리고 나서 한 7개월 뒤죠. 7개월 뒤인 11월에 BOE가 우리는 11조 4천억. 네. 하니까 근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OLED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서 제품 만든다고 애플에게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우리가 만들어서 잘 만든다고 애플에 그냥 납품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OLED 패널이 생산되는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까지도 애플과 함께 협업을 해서 승인 허가를 받고 만들어야 돼요. 애플 인증 마크가 있어야 이제 된다는 애플 인증 마크가 있어야 돼요. 장비조차도. 그러면 사실 BOE에서 지금 8.5세대 투자라고 하는 게 통상 업계에서는 이건 아이패드와 맥북 노트북을 만들기 위한 투자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8세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기판 크기입니다. 8세대가. 근데 6세대는 기판 크기가 1.5m, 1.85m 요거고 8세대가 되면은 2.2m, 2.5m 이렇게 가로세로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요거 화면 한번 보시면 하나의 기판, 아까 말씀드렸던 1.5, 1.85 이 기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촘촘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버리는 면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높아요. 면취율이라고 부르는데 수율이 높은데 같은 면적에 태블릿이랑 노트북용 패널을 딱 하게 되면 버리는 면적이 너무 많아집니다. 따닥따닥 아무리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겠죠. 버리는 면적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면적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패널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아. 그게 8.5세대예요. 네네네. 그래서 기존까지는 6세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제 8세대로 가는 이유가 이 그 노트북하고 태블릿의 패널을 그 제조하기 위해서는 8세대 정도는 돼야 네. 수율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8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투자를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BOE가 8세대 투자를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8세대 투자를 할 때 이게 BOE도 애플과의 논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이게 BOE가 아이패드랑 노트북에 그러니까 맥북에도 지금 이거를 넣는다는 얘기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네. 추정일 뿐이지만 어느 네. 누구도 공개해 주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와 이게 좀 그 지금 그리고 이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한번 따져 볼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4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첫 번째 그 이게 증착기라고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장비. 증착기. 네, 증착기. 네. 증착기를 가장 중요한 장비인 증착기를 올해 3월인가 첫 반입을 했어요. 예. 한 1년 정도 걸려요. 네. 그다음에 이 반입이 되고 나서 공정 잡고 뭐 하면은 시기가 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 되는 거죠. 네. 2025년. 근데 지금 애플이 계획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24년에 아이패드, 그다음에 2026년에 그 저거 노트북, 맥북까지 OLED를 탑재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공정의 타임라인과 그다음에 그 애플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투자 자체가 네. 투자의 자체와 그리고 투자의 시기가 애플의 그 출시 시기와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BOE도 이번에 딱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네. 그거 없이 그냥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든든한 뒷배 있으니까 이제 투자 거금 들여서 했다. 네. BOE로 앞으로 많이 쉐어가 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BOE가 원래는 아이폰 15에서부터 네. OLED 패널을 스마트폰에다가 넣으려고 했었어요. 많은 시도를 했었죠.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좀 무산이 됐던 게 이게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폰 15부터 그 다이내믹 아일랜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있죠. 아시죠? 네. 요게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다가 네. 요게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요만큼 또 넓어집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이게 되게 어렵대요, 이 기술이. 아, 그래요? 근데 BOE는 이쪽에서 막 이게 뭔가 빛이 새나가고 막 이런데 아직까진 그렇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 안 그래서 되지. OLED 기술력에 있어서 아직 BOE가 문제가 있어요. 아직 네. 품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네. 당장 막 BOE가 막 그 OLED 디스플레이를 막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네.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보급형 버전 있죠. SE 버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나오게 될 SE 버전에는 BOE의 디스플레이 OLED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아이폰. 예. SE 보급형 SE에도 근데 저 OLED를 써요, 이제. 쓴다는 거죠. 아,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본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거기에서 이 수율을 잡고 공정 잡고 하면서 기술력 계속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네. 기회가 좀 적었었는데 애플의 제품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OLED도 계속 기술력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중국 매출이 많으니까 네. 아이폰 CN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아. 차이나 버전으로 네. 그렇게 하면 아이폰도 중국에 뭔가 이렇게 팔 때 명분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는 중국용으로 이렇게 여러분 최적화된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건데 그럼 나머지 국가에서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아이폰 CN 만들면 네. 아니 우리도 오히려 낫죠. 아 차이나 가는 건 오케이. 거긴 뭐 신경 안 쓸 테니까 나머지는 그냥 우리 프로랑 뭐 SE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폰 입장에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이폰 전략이 부재야.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아이폰 CN
버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애플에 한번 바랍니다. 직접 연락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연락이 오겠죠. 네, 그렇죠. 제가 오늘 굳이 방송 뭐 봤으니까. 이렇게 연락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네. 결국 이제 결론을 갔을 때 네. 과연 그럼 태블릿 PC가 팔려야 이번에 이제 탑재되는 OLED가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그럼 지금 태블릿 PC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시기냐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음흠.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2021년, 2022년 이때 학교가 중단을 했었잖아요. 학교를 못 그렇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다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아. 태블릿 PC를 엄청나게 많이 맞아, 샀어요. 맞아, 맞아. 근데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은 생명 주기를 대체로 한 2, 3년을 따지는데 태블릿 PC는 대략 5년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4, 5년 쓰죠. 사실 이번에 OLED가 들어간 게 그 생명 주기에 대한 것도 있어요. LCD는 대체로 생명 주기를 한 2년 정도, 3년 정도로 보고 LCD가? 네, OLED를 한 5년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OLED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유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약간의 생명 주기가 좀 길어요. 그래요. OLED가 더 오래 가는구나. 좀 더 오래 갑니다. OLED 혹시 아이패드 바로 이전 버전에서도 OLED 썼었나요? 그 전에 안 썼죠. 프로에도 그러니까 안 썼어? 네, 처음 들어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OLED를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공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BOE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중국의 OLED 기술력이 꽤 많이 따라왔다는 건데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원체 낮았었고. 그리고 OLED라고 하는 게 원래 또 이것도 있습니다. LCD보다 훨씬 얇아요. 이번에 그 아이패드 발표할 때 가장 얇은 아이패드라고 발표했었잖아요. 네. 얇을 수 있었던 게 OLED가 얇아져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이 안에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높은데 이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높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배터리 공간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OLED는 전력 사용량이 좀 적어요. 한 30% 정도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 굴리느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보여주느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OLED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맞는데 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블릿 PC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 혹은 올해부터 많이 팔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애플이 WWDC에서 그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을 진짜 우리가 사야 되겠구나.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이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도 OLED 패널에서 또 크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가 이제 바로 이전 버전에 아마 프로 버전 샀거든요. 네. 아, 배 그거는 이제 아프시죠? OLED가 아니네. 그렇죠. 네. 와, 이놈들이 어쩐지 나한테 급하게 파는 것 같더라고. 조금. 예. 그때도 근데 많이 비쌌었죠. 그때도 비쌌어요. 한 250만 원? 아니야, 250까지는 안 준 거 거의 같은데. 한 200만 원 가량. 근데 제 대신 메모리를 좀 작게 갔어요. 왜냐면 거의 뭐 이렇게 크게 저장할 게 없겠더라고 저는. 네. 뭐 야동도 어차피 요즘은 다 그냥 스트리밍으로 보잖아. 그래서 네. 크게 저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128기가인가? 그 정도로 이제 좀 얇게 하니까 그거는 별로 안 비쌌는데 그 뭐죠 이 키보드? 키보드 비쌌죠. 케이스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애플 정품으로 갔습니다. 그냥 키보드가 한 50만 원 됐었죠. 5, 6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뭐 비쌌어요 하여튼. 엄청 그래갖고 비쌌는데. 그냥 뭐 중국산 이런 것도 쓸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 매장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애플과 가장 애플에서 이렇게 만든 게 가장 애플의 아이패드와 잘 이게 매치가 될 텐데 중국 거 잘못 사셨다가 이거 뭐 키보드 입력 안 되고 이러면 뭐 키보드 입력은 괜찮고 제가 주변에 이제 알리에서 그걸 사신 분이 있어요. 네. 알리에서 이제 패드용 그 키보드를 샀는데 그 패드가 자꾸 흘러내린대요.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래. 정품 사시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질러버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해갖고 아직 키보드를 쓸 일이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맞아. 참 오늘 아이패드 나랑 참 당근 거래하기로 한 사람들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오늘 내가 이제 내 거 별로 안 쓰니까 신품 거의 신품이거든요. 맞다. 방송으로 말씀하셨죠? 네, 살상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네. 어디로 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요. 스튜디오로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신 현금 거래. 현금으로 거래합니다. 카드 안 되고요. 자, 그러면 OLED 우리의 삼성 LG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더 독주하기를 바라지만 이미 애플은
BOE의 아이패드 다음 버전 정도 되는 그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를 아마 넣으려고 여러 장비까지 다 인증을 한 것 같다. 이 정도 노트북 정도가 될 수도 있을 노트북 것 정도 같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주호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